투자사즈 1부입니다. 오늘 지수 딱히 재미는 없지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관심주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시청자 오병기님의 종목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전자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리 하락 추세를 그렸는데요. 최근까지도 횡보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일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며 주가가 장중에 16%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며 4%대 오름세로 끝이 났는데요. 전일 의미 있게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큰 폭은 아니지만 장 초반의 주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주가 분위기 보시면요. 2% 가까이 오르며 5,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 추가 상승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우량한 편에 속하는데 이 저평가된 기대주라고 오병기 님이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7,000원입니다. 다음 관심주 만나볼게요. 김종근 님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은 대조전자재료입니다. 전일 시장에서 MLCC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오늘도 일부 종목들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속에 MLCC 관련주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MLCC는 스마트폰과 TV, 가전 그리고 이 차량용에도 다양한 제품으로 이제 쓰이는 소재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 후 이 주말에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비상경영 선포와 함께 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도 준비를 하라고 발언한 부분이 전일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됐습니다. MLCC는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 다이오 유덴 등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6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국산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많은 종목들이 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 시장 안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종목은 대조전자재료를 꼽아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오늘 부담감 속에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주가는 0.87% 하락하며 2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MLCC 관련주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일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26,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시청자 관심주입니다. 오아임님의 관심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설계 그리고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이 동사는 SK하이닉스양 모바일 낸드 컨트롤러 IC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SK하이닉스의 낸드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와 180억 원 규모의 메모리 컨트롤러 직접 회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주가는 4월 초부터 급격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분위기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3개월째 옆으로 기며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13,000원대 형성된 매물대 돌파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장 주가는 0.79% 오르며 12,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와 매중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입니다. 마지막 시청자 관심주 공개할게요. 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기아차의 판매 호조에 완성차 해상 운송 중심의 비계열 물량 확대가 이어지면서 현대글로비스가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 측면에서는 완성차 전방 산업과 이 3자 물류 수주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현재 트레이딩 부문을 제외한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우호적인 원화 약세 흐름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올해 4분기에는 2천억 원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차 사이클이 도래한 현대기아차의 실적 턴어라운드 역시 글로비스의 저평가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긴 듯합니다.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었죠. 올해 상반기 주가 흐름 역시나 좋았고요. 최근에는 횡보하면서 주가가 살짝 조정받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32% 오르며 1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 개선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평가가 해소되는 시점이다라고 조영은 님은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9만 원이네요. 이번에는 객장 관심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의 객장 관심주는 오뚜기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성과 시장 조별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4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판촉비 그리고 광고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고요. 주요 제품의 시장 점유율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면 카테고리는 판촉 행사 축소와 경쟁사의 신제품 공세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2분기에도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점유율이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쉽게도 2월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약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0.60% 내리면서 주가 66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우호적인 시장 점유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 여부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75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의 종목 공개할게요. 신흥 SEC입니다. 삼성 SDI향 이 전해액 누수 방지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지난해부터 증설 규모를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증설은 국내와 중국, 헝가리 등에서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까지 동사의 이익 성장은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고객사가 2분기까지 재고 조정을 하고 있어서 매출액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설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재고 조정의 완료와 더불어 이 고객사의 전기차와 ESS 배터리용 부품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동사의 영업이익 성장은 다소 정체가 되겠지만 3분기부터는 재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2%대로 밀리며 42,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설이 완료가 되는 단계인데 앞으로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하나투자증권 정원종 과장의 종목 공개할게요. 동성화인텍입니다. 거침없는 엄청난 실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화재 사건으로 일시 가동이 중단이 된 3공장이 완전 정상화되면서 생산이 재개가 됐고요. 한국 조선소들의 LNG선 건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기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의 올해 매출액은 2,601억 원, 영업이익은 206억 원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급격히 높아지는 ROE는 동성화인텍의 주가 상승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흐름 만나볼게요. 최근에 한 달 반 동안 다시 박스권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오늘장 1%대로 빠지면서 8,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성장성만큼은 시장 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만원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의 관심주입니다. NHN입니다. 이 페이코의 광고 및 금융사업 잠재력이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게임 사업부를 봤을 때 PC 보드게임은 전분기 성수기 효과에 엽기적 영향이 예상이 되고요. 이 모바일 게임은 지난 2분기 라인 디즈니 토이 컴퍼니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전분기 대비 큰 폭의 개선은 시현하지 못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빅게임 부문은 결제, 광고, 콘텐츠, 커머스 등등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모두 전분기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코는 매분기 거래액이 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가는 급격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NHN의 주가는 1.66%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NHN은 6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 뚜렷하지만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이 과대해진 시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7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NHN까지 총 8개 종목들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종목 얘기는 엠뱅골드 김도우 매니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은 과연 뭐가 될지 이 시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는 네. 지금 일본과 관련해서 뭐 불화소수 5인방이 형성이 되면서 네. 또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피해주나 수혜주들이 테마를 10개 형성을 하고 있지만 네네네. 결국 이제 더 오르고 더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핵심은 결국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소위 테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거티브 테마가 있고 포지티브 테마가 있습니다. 결국 포지티브 테마라고 하는 것은 미래 비전을 갖고 국가나 어떤 큰 그 거대 기업, 산업이 전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밝힌다든지 이랬을 때 포지티브 그 테마가 형성이 되고요. 네거티브는 지금과 같이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반사 효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대지열병 이런 건 이제 네거티브 테마에 속하는 거죠. 좋은 것보다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들이죠. 지금 이제 시세가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뭐 불소 관련된 그런 테마가 지금 형성이 돼서 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이제 테마입니다. 테마이기 때문에 항상 테마를 접근할 때는 이 큰 그림을 봐야 네. 되죠. 말씀하신 대로 이 포지티브 테마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제 130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비메모리를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 삼성전자 발목을 잡는 것은 이게 네거티브 테마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섹터 간에는 경쟁 관계가 존재할 거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이 대마를 제압하고 그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은 포지티브 테마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일본 그 제재 때문에 망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거티브 테마로 가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선거가 이제 참여연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이제 계속 움직임이 강한 모습이지만은 과거에도 경협주나 정치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지만 빅 이벤트 일주일 내지는 열흘 전부터는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런 리듬상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이미 예를 들면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동진세미캠의 차트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보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목표치 터치하고서 밀려 있는데 이게 이러다가 이 자리가 깨지면 어제 저가 대략 16,000원이 깨지게 되면 얘는 이 자리로 그냥 되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일본의 그 참여 선거와 관련된 그런 이슈 상황에서 테마 이슈가 폭발적인 어떤 이벤트가 되면서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전쟁은 앞으로 한 30년, 40년 걸리겠지만 적어도 이 테마 자체는 불소와 관련된 이 테마는 적어도 참여 선거 전후에서 거기서부터 넉넉하게 잡아서 일주일 조금 지금 오늘 며칠 안 남았는데 한 3, 4일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18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4일 정도 남았는데 뭐 주말 생각하고 하면은 한 이틀 정도 더 남은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 종목을 끌고 왔던 그런 네거티브 테마를 주도했던 그 측에서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서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봐야 될 것이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포지티브 테마에 집중할 것이냐 네거티브 테마에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데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포지티브 테마 멀리 갈 수 있고 강한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고 네거티브 테마는 잠깐 뉴스로 아주 폭발력을 보이면서 소위 테일 리스크라고 불리는 남들은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본인은 그걸 기회를 삼아서 수익을 내는 거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장비와 소재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로 또 우량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이제 오늘 8강전의 첫 번째 대결에서 김종구님의 추천주가 MLCC 대표적인 종목인 대주전자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병기님의 추천주는 아비코 전자인데 MLCC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기대로 올라주고 있는데요. 네. 뭐 반도체 소재만큼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멀리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너지 자체가 어디에서 오는 에너지라냐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130조의 에너지를 투입을 합니다.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역 전쟁, 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이것도 이게 정치적인 이벤트에 거의 가깝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 또 어쩌면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이번 이런 요소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친일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번 그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또 그런 걸 활용해서 정치적인 그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어떤 빅 이벤트, 즉 차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빅 이벤트 끝나게 되면 그런 이벤트적인 어떤 에너지들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봐서 이 MLCC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이 따로 있는데요. MLCC 요즘에 MLCC의 대장주는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가 지금 열심히 남극에서 추위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삼성전기요? 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여기 남극 같죠. 제가 이제 다른 용어를 썼는데 워낙 이제 또 저희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용어를 좀 좋은 용어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군대보다는 또 이 남극이 더 춥잖아요. 고생도 더 할 거고 눈보라치고 그리고 얼음 동토의 왕국인데 남극에 가 있는 종목이 섹터 자체가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단 지금 이 두 종목의 승자를 정해드림에 있어서 어차피 뭐 지금 그 이벤트도 중요하지만은 아비코 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는 뭐 네.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분석이 나오는데. 네, 저평가되긴 했죠. 네. 근데 항상 저평가 얘기가 여기 남극 있을 때는요, 맨날 저평가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닥이 나오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거죠. 보통 여기 머무르는 기간이 3년 이상 간다. 물론 기술적으로 좀 다릅니다만은 최소 1년 반은 간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 못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이게 뭐 이슈의 중심에 선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차트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아직은 뭐 여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를 승자로 정해드리긴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할 만한 그런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큰 상투가 나온 다음에 지금 여기 물려있는 분들 엄청 많은데 지금 올라왔을 때 여기 손이 근질근질한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팔아 마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도 결국 나중에 보면 여기 고점거래 다 왔다가 다시 또 전저점 테스트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의 승자는 대주전자 재료로 정해주셨지만 MLCC 관련주들 반등인 한계가 있겠다라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 오늘 AD 테크놀로지 추천해 주셨네요. SK 하이닉스와 공급 계약 소식이 있고요. 조영은님은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지금 실적이 좀 개선되고 저평가가 해소되는 시점이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단 그 글로비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금 AD 테크놀로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종목이 예전에는 소위 잡주로 분류됐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는 업 자체는 상당히 앞서 있고 멀리 보고 시작하는 업인데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설계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얼어 죽게 생긴 그런 그 섹터였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 특히 파운드리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2등 전략을 펴거든요. 네. 삼성이 해? 그럼 우리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보면서 새로운 시장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쪽에 생겨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 설계 기술을 소위 하이닉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여러분 많이 빠지긴 했다고 해도 이게 억방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잘 만들고 있고 다음 파동 올라오면 또 이만큼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기대 수익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요.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장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파지티브 트렌드죠. 거기에 맞춰서 오늘 AD 테크놀로지를 승자로 정해드리고요. 뭐 모비스 나쁘진 않은데 글로비스요? 네, 글로비스가 나쁘진 않은데 이 종목은 지금 좀 쉬죠.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반도체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뭐 일이 닥치기 전에는 사실 이런 얘기가 한 3개월, 4개월 전에 나왔었으면 참 좋은 얘기였을 텐데 이번에 이 차면 선거와 관련해서 일본이 반도체 세계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문제를 함으로써 불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확대 재생산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자동차까지 얘기하고 뭐 단교 안 하겠습니까? 단교하고 거래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보죠.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뭐 항상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지만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글로비스는 나쁘지 않지만요. 기대 수익이 좀 없고 이제 시장 중심이 있어야 조금 아직은 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비메 브란도체 설계 관련한 종목인 또 특히 하이닉스에서 이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는 AD 테크놀로지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와 관련된 AD 테크놀로지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윤여민 팀장의 오늘 추천주는 오뚜기입니다. 주력 제품군이 시장 점유율을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곽영훈 부장은 신흥 SEC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설비증설 선제 투자로 기업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두 종목은 자리가 어떨까요? 네, 일단 이 오뚜기는 제가 여러분들 올해 2, 3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은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그 남극에 가 있던 종목들, 추운 지방에 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게임, 그다음에 엔터, 그리고 이 음식료 이런 종목을 우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섹터로 바이오도 당연히 말씀을 드렸던 걸로 말씀드리는데 추운 계절을 지내고 있는 종목은 그냥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굳이 여기서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여기 물려 있는 분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보세요.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가요. 오뚜기라는 종목이 예전에 2012년, 13년부터 우리나라 그 중국 소비 바람이 불면서 이게 저 밑에 있던 종목이 140만 원까지 이렇게 왔었어요. 20만 원도 안 하던 종목이죠. 여기 보십시오. 12년만 해도요, 20만 원 안 하던 종목이 140만 7배 올랐거든요. 뭐 물론 가치 주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 점유율 뭐 이런 얘기들 다 여기 반영돼서 시세가 이미 다 형성돼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 물린 분들의 물린 물량을 해소해야 되고 다음 경기 파동에서 얘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오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럼 1차 여기서 이제 1차 그 남극, 그다음에 여기 휴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남극. 이제는 본격적으로 남극인데 가서 이제 눈과 얼음밖에 없는 데서 고생만 할 종목을 관심 갖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도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트렌드가 아니고 특히 중국 소비에 기대서 올랐던 소비주들은 상당 부분 기간 동안에 추가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중국이 못 가는 이유는 중국의 성장률 요즘에 27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고 하고요. 1, 2년 안에 중국 연기금 고갈될 정도의 상황으로 고령화 급속도로 진전이 되는데 중국 소비 여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 소비주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생각해서 소비주들은 당분간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기 부양책도 뭐 약발이 별로 약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 게 더 급하고요. 과거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우리한테 큰 호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중국 경기 부양책 나와도 우리 증시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신흥 SEC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헌정 과장이 오늘 동성화인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이제 동성그룹 계열사고 LNG선 초저온 보냉제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오늘 NHN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NHN은 원래 많이 갔어야 될 종목인데 못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종목들이 갈 때 모멘텀을 받아서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그런 종목이고요. 박스권 하단 근처에 있는 거는 뭐 맞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종목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다가 또 악재 한번 맞으면 급락해갖고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내수주 중에 하나인 게임주들, 제가 중국 내수주 중에 게임주도 조심하라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모두 이제 지금 남극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여기가 이제 불어서 내려가면 또 매물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와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이제 신흥 동성화인텍인데요. 이 동성화인텍은
네. 밀리긴 했어도 추세 살아있거든요. 실적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동성화인텍을 두 종목 승자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남극에서 고생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서 잠깐 지금 그늘에 쉬고 있을 뿐이지 다시 또 햇빛 받으면 올라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유를 또 적절히 해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대결을 펼쳐봤는데요. 네 종목이 4강으로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MLCC 대표 종목 대주전자재료 올라갔습니다. 대지는 좋았고요. AD 테크놀로지, 신흥 SEC, 동성 화인텍까지 4강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4강전 대결입니다. 대주전자재료와 AD 테크놀로지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조삼모사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 테마주가 이만큼 올랐으면 많이 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테마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본래 이 종목이 테마주였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오르는 내용은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위 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요. 많이 올랐고요. MLCC 업황 자체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박스권 상단 어제 정도의 고점 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대 수익이 높은 AD 테크놀로지를 두 종목이 승자로 정해요. 얘는 먹을 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데 안 부러집니다. 왜? 삼성전자 130조 투자하는 섹터가 어느 진지를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3년 이상 계속 갈 트렌드라고 봐서 AD 테크놀로지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는 AD 테크놀로지가 기대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결입니다. 신흥 SEC와 동성 화인텍의 대결인데 누가 이길까요? 자, 이 신흥 SEC 이 종목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점을 치던 무렵이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지난해 8, 9월에 이 신흥 SEC가 고점을 쳤는데요. 이 시점에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대장주였던 사막 콘덴서가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가 이 상투를 쳤거든요. 여기에 조금 미리 쳤죠. 그리고 치고 나서 한 달 후에 사막 콘덴서 두 번째 고점을 치고 있을 때 고점을 치고 빠져가지고 여기 엄청난 거래를 실으면서 물량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는 더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지만 제가 판단은 여기 이 정도 자리가 상승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위에 있는 차트가 소위 그 신흥 SEC 밑에 있는 차트가 사막 콘덴서거든요. 최근에 사막 콘덴서 엊그제 사마전자 이런 종목이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그 소위 남극에서 반등해봐야 멀리 못 갑니다. 열심히 뛰어봐야 아마 심리도 못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서 사막 콘덴서는 아마 이슈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제 폭발적 고점이라고 봐서 많은 투자자들이 끌어당겨놓으면 팔아먹는 자리다 이렇게 봐서 이 종목은 사막 콘덴서나 이 신흥 SEC는 비슷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의 섹터적인 그 업황선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남극 대륙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안이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입항을 해서 내륙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조니까 이렇게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벗어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 얘는 결국 대장이 아니라 얘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운사이드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두 종목 신흥 SEC와 동성 화인텍의 경쟁에서는 네. 동성 화인텍이 아무래도 실적도 좋고요. 이게 살아있는데 차트가 비슷해 보일 거예요. 차트가 비슷해 보일 텐데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동성 화인텍이 요즘에 좀 조정을 받은 것은 이게 여기에 좀 너무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잘 못 가고 이슈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게 혼자 가야 되는 것이 때문에 약간 소외가 된 것이지.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실적도 좋고 해서 다시 예전의 형광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신흥 SEC를 동성 화인텍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자 신흥 SEC로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와 신흥 SEC가 되겠네요. 오늘 과연 누가 우승을 할까요? 네, 일단 다 왔다 그랬죠. 신흥 SEC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 가능한 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로 오늘 우승 종목을 정해드리고 오늘의 우승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혜주로 꼽히는 AD 테크놀로지가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 종목은 12,5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오늘 이제 장이 아침에 급격하게 흔들리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수가 저점을 칠 때는요, 한국 그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칠 때는 꼭 무슨 전쟁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IMF의 저점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금융위기 상황이 돼서 미국이 다 망하는 줄 알았던 2008년도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유럽 위기로 찍었던 2011년 저점이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그 꼬리에 살짝 달라붙어 있는 지금 일본의 반도체 전쟁 이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MF 때도 주식을 팔았어야 될까요? 샀어야 될까요? 결국 샀어야 된다라는데 결론이 나오듯이 또 미국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일본이랑 전쟁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처음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냥 머리를 계산을 못하고 상식적인 어떤 판단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벤트들이 반드시 발생하고요. 그 자리에 큰 저점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삽니까? 외국인들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에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지금 뭐 바닥만 지금 3개월씩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종목들 걷어 놓는다면 나중에 여기까지 뭐 장이 정상화 된다면 갈 거고 내년 1월 정도 정도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최소 2,300 정도까지는 보인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은 반도체 쪽에 이제 주도주니까 그거와 연관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고 앞으로 기대수익이 클 수 있고 비전 있는 종목 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 놓는다면 앞으로 시세에서 내년 1월을 보시고 네. 지금 매수할 때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모사지 김동우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